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병의 전화번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연인에게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좀 신나게 놀자. 내 침실에 가도 될까? 여자친구에게 고양이 보고 싶다고 전해. 나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숨어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연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는 화장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잠시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잡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손은 더 빨라졌고 전화번호는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이상한 주제를 보니 읽지 않은 메시지에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잠시 메시지를 취소했습니다. 실수로 병의 전화번호를 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돌려줄지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여보, 내 전화번호 봤어. 방금 탁자 위에 뒀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어? 빨리 문 좀 열어. 선생님이 평소보다 몸이 안 좋으셔서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꽉 쥐고 하니 화장실 갈 거야. 네가 직접 찾아. 라고 대답했다. 노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는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의 전화번호에 내게 줄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걸까? 그런데 봉인의 작은 빨간 점이 나타났다. 열리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옛날 우리가 10년 동안 서로를 잊고 지냈을 때 노인은 곧바로 내 필체를 전화번호에 입력했다. 우리 둘 사이에 비밀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3년 동안 그를 사랑했지만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처럼 내 마음속 두 꼬맹이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 서로는 속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속으로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비밀이 있는 건가? 내가 좀 더 운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지. 결국 호기심이 나를 지배했어. 심호흡을 하고 입이 웅걸거렸어. 한 번만 봐. 이번만 봐. 결국 채팅창이 열렸고 2가지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 그에게는 정말 신나서 잠깐 놀자고. 너 방에 갈 수 있어. 여자친구한테 고양이 보고 싶다고 전해. 모두가 문자를 보냈어. 모자랑 노란 별이 되겠다고 약속했지. 5년 동안 사귄 연인의 이름은 탄탄이고 그 둘을 합치면 깜띵참 틴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쥔 내 손이 점점 더 꽉 쥐어졌어. 빨간 노트 전문가가 말했어. 병의 전화번호를 읽은 후 아무도 웃지 못했어. 알고 보니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 하지만 속는 기분에 이끌려 전화번호로 눈을 돌려 이야기를 시작했지. 이 2개의 최근 메시지 외에 다른 모든 전화번호는 모두 확인되었고 그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화장실에서 일어섰습니다. 원래는 바로 연애 서적을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쫓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사랑한 3년 동안 저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돕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탄이 고양이를 돌보도록 돕고 1년간 스케줄에서 벗어난 그의 어머니를 돌보도록 도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찾을 만큼 찾았고 내년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전 애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나가면 기껏해야 그와 다투는 정도일 텐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이 서민 커플은 헤어진 후 우연히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잘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발판 삼아 이 5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메시지 이름을 읽지 않음으로 바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추아타는 여전히 전화번호를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구석에 두고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곧 전화번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추아타는 어두운 강에 있었고 나는 먼저 그것을 예약했다. 소중한 메시지를 내가 보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그는 가볍게 떠내려가려고 했다. 내 아이는 그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그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불륜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 추아타는 주저없이 입을 열어 나게 말했다. 아기야.
잠시 쉬어갈 수 있니? 내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고 나는 의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밖에 쉴 수 없었다. 나는 집에 있고 싶다. 추아타는 수줍어했다. 아, 깜띵 응아이. 그녀는 운세를 보러 오고 싶어 했어. 내가 집에 있는 건 편하지 않아. 너도 알다시피. 운세는 너와 그녀가 함께 자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자. 네가 나가서 쇼핑하고 좋은 옷을 사면 나는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묻지 않았고 마음이 차가워졌다. 보통 그는 다시는 나에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깜띵과 흥분을 찾고 싶었지만 화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쨌든 이 연극은 계속되기 위해 협조해야 했다. 나는 두꺼운 목소리로 짐승인 척하고 집을 나갔다. 사실 나는 침실 옷장에 몰래 들어갔다. 그들이 내 뒤에서 나를 속이면 나는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양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집을 나갔다. 밤에 옷장에 갇혀서 일이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피는 장면을 증거로 찍어서 둘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기다렸다가 나가서 평생 서로 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 그런 선택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깨우고 이 커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켠 후 저는 개인적으로 센 뮤바이반 차이와 그녀의 애인이 고양이를 보러 침실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신이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며 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냥 바람둥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 여자친구 반차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양이를 보러 침실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공부하게 놔두려는 모양이네. 집에 불도 안 켜졌잖아. 전원을 켜자마자 그 말이 입소문 날 거라고 확신했어. 잠깐도 못 참았는데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목소리를 낮춰 죄송해요. 지금 병장 안에 숨어 있어서 카메라를 켤 수가 없어요. 너무 혼잔데. 같이 방송 보러 갈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어. 방금 방송하고 싶다고 했더니 방송이 바로 터졌어. 방송이 그렇게 쉬운데 나도 배고프고 친구도 배고프고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고 앞줄이랑 중간줄도 준비됐어. 그래서 다들 내 방송을 여기저기 퍼뜨리려고 했지. 한 방에 10%의 관중이 몰려들었고 1분도 안 돼서 벌써 시청자가 몇 명이나 늘었어. 방송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 30분을 기다려도 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 더위와 졸림을 느끼며 옷장에 숨었는데 결국 1초도 못 자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사랑은 돈나무의 부름에 쉽게 깨어난다. 보통은 집에 누군가 있을 때만 그렇게 부르는데 틀리지 않았다. 증오심이 싹 텄다. 나는 뜬금없이 전화를 집어들었고 보자마자 최대한 붙잡으려고 했었다. 새로 만든 계정이라 팔로워도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모두가 쌀 한 자루를 들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나랑 이야기 속 주인공보다 더 설레고 있었다. 그 후로 왜 더 말하지 않니? 급해. 방금 소음이 났지. 누가 물을 주는 것 같은데. 분명 그 친구랑 부엉이 애호가일 거야. 전화해. 방금 라이브 스트리밍에 들어왔는데 지금 방송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준 사람 있어. 벌써 시작했어. 가서 봐. 나무 속눈썹 한 봉지를 걸겠어. 기껏해야 30분 정도면 버틸 수 없을 거야. 의자에 앉아 쟁반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감히 애쓰지도 못했어. 노인만 소리를 냈지.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했지. 30분. 기껏해야 15분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15분은 주청에게 너무 과대평가된 게 분명해. 겨우 2분도 안 돼서 주청과 깜띠는 어쩔 수 없이 링의 키스 속으로 뛰어들었어. 단씨는 너무 컸고 조금씩 소리를 내기도 했지. 나와 생방송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모두 똑똑히 들었어. 깜띠는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 활짝 열려 있었어. 그럴 만도 했지. 나중에 운세를 보러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주청은 똑바르게 말하다가 조금 더 덧붙였어. 아주 넓게. 나중에 운세는 네 작은 야생 고양이처럼 아름다울 거야. 오늘 양말을 신고 사람들을 보니 무섭다. 손을 조금 넣어보자. 캄티는 수줍은 척했다. 가볍게 손을 치면서 옳은 일을 했다. 더 이상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없어. 내가 이제 화분에 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추타는 흥분이 가득 차서 곧바로 누군가를 불렀다.
더욱 흥분해서 나무를 심는 건 어떨까? 지난번에 그를 위해 울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짜릿함을 찾고 싶다면 끝까지 가봐. 그들을 고문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속한 말을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소리치는 방에서 침실로 이동했다. 나는 시계를 챙겼고 총 시간은 5분도 차이 되지 않았다. 새들은 즉시 폭발했고 논평은 빽빽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다. 이곳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젠장 너무 많았어. 내가 너무 많았어. 나는 키모 자매를 때렸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불쌍한 커플의 힘의 일부가 되기 위해 새끼 고양이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섹스하는 소리를 들었고 슬프면서도 화가 났다. 바로 그 순간 옷장 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가 캐비닛을 열려고 쳐다봤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벽에 밀리고 캐비닛 문에 눌려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캐비닛 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 공식적인 여자는 캐비닛 안에서 그들의 본연의 행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는데 겨우 1분 30초였고 둘 다 침대에 있었다. 뒤에는 매우 차려입고 있을 것이고 금별의 이상한 섹스 소리가 침대 위에서 들릴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조각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네티즌들은 그들이 섹스를 하고 먹고 그 위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둘이 바로 내 집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슬펐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 월급을 받고 나서 그들은 수없이 그런 짓을 했다. 둘 다 취했을 때 파틀로드가 갑자기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내 베개 위에서 캠틴이 하는 것을 보고 즉시 솜털을 가볍게 침대로 뛰어올라 그녀를 향해 계속 뿜었다. 부서진 벽은 짐승의 방향이었고 맹렬한 발차기를 그쪽으로 곧장 이끌었다. 고양이는 저주받았다. 또 발차기, 내 좋은 것을 망치지 마. 다음에 감히 달려들면 나는 천천히 30한30으로 내려갈 것이다. 파타이는 이미 강하고 똑바로 쓰러졌고 팟기아티에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영어 그것은 내 10을 따라가서 마치 나를 찾아 춤을 추려는 듯 캐비닛 문을 힘차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참을 수 없었고 실수로 캐비닛 벽에 닿았고 파트기아가 큰 소리를 냈고 즉시 방 전체가 새로 가득 찼습니다. 새 모이는 네티즌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두가 나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캐비닛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추탄이 머리를 내밀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현행범으로 잡혀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조종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림을 볼 수 없었고 그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저번에는 그냥 발각된 여자애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속인 건 네가 아니라 그녀의 나이잖아. 일어나서 그 다리를 몇 년 더 주입해. 기절해. 믿어. 우리가 싸우면 2대1이면 아마 질 거야. 여기까지 읽다가 그냥 감정이 북받쳤어. 맞아. 도대체 뭘 고친 거지? 바람이 배신자 행세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쉽게 옷장에서 뛰쳐나와 팔을 휘둘러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아니나 다를까. 탄과 깜띠는 곧바로 손에 숨겨둔 바람쥐를 인쇄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긴 내 집이야. 고양이 보러 데려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바로 침대로 갔잖아. 알아. 그럼 노란 고양이 보러 가는 거구나. 도와해. 그 말을 하고 나니 덤불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번엔 그의 차례였지. 바람도 날 쫓아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집은 내 것이고 그는 여전히 내게 빚이 있었어. 그래서 그는 여전히 보물이 되고 싶어 했지. 나와 깜띠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오해일 뿐이야. 방금 나랑 깜띠를 쫓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야. 내 설명을 들어봐. 나처럼 말이야. 둘이 술 마시고 왕위를 찬탈했는데도 부정하고 싶어 했어. 오해였어. 그냥 내가 시조를 사랑했다고 하는 게 더 믿을 만하겠지. 형님, 이런 말 할 거면 바지라도 입어. 악어랑 호랑이가 뭔지는 알기나 해. 추탄과 깜띠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때서야 둘 다 아직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깜띠는 빛나는 것을 멈추고 서둘러 12개를 물려 그림을 몸에 두르고 비판해야 할 열쇠를 비판했다. 아이의 성공은 다리를 얻을 수 없었고 열쇠를 비판하기 위해 손으로만 할 수 있었고
당황하고 당황한 표정은 슬프고 탐욕스러웠다. 놀이기구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때 깜띠네 눈이 내 놀이기구를 발견하고 즉시 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고 우리를 데리러 돌아섰지. 그렇지. 줄의 색깔이 놀이기구를 놓아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깜띠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탄을 너무 상심하게 만들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놀이기구를 내 손에서 떼어내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이용하여 옆으로 가서 바위에 부딪힌 개처럼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 영어, 결국 참 티니 친한 친구였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을련에 이미지를 주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판이 그녀의 사생활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의 이미지는 확실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추탄 리에는 그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캠 틴과 더러운 짓을 하고 토아이를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토아이가 내 손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퓨에타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나와 두 사람을 가볍게 때렸고 팔과 얼굴에 세게 때렸고 석궁 아래에 여러 개의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며 가볍게 일어섰습니다. 나는 기회를 잡아 빗자루를 잡고 두 여자를 때린 다음 밖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참티는 공격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너무 무례해서 감히 얼굴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추탄은 밖에 서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수년간의 애정 때문에 적어도 바지 한 벌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낳았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척하며 경비원을 죽일 태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두 사람도 더 큰 체면을 구기며 도망쳤다. 그 어처구니 없는 드라마는 마침내 끝났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단 하루 만에 몇 년간의 애정을 다 겪어냈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생방송에 참여한 네티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두 떠났다. 그가 재산을 가져갔고 나는 조금 울다가 그 멍청한 사람을 가리켰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유명해지고 그 제안을 수락한 사람이 공영에 처할 줄은 몰랐다. 전화를 끊고 일련의 전화와 추억이 내 눈을 스쳤다. 그 모든 것이 수락한 것이었다. 행복한 채팅 후 99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라리 그와 깜띠에게 살 길을 주고 싶었다. 나는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이 깨어나 그들에게 길을 주었다. 또한 그들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생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히 카메라를 켜지도 않았고 그들의 얼굴을 찍지도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어제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룻밤 사이에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게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로워 수와 개인 메시지의 양이 보물처럼 빽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제가 탄과 깜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촬영 전문이어서 페이지 상단에는 12개가 넘는 키워드가 있었고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머가 새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다. 1인칭 시점, 그룹 잡기, 갸란, 천재 고양이가 주인의 스타일을 해결하다, 학교 주인이 뱀의 해를 다스리다 등입니다. 어제 제 엘라이브 스트리밍에는 온갖 클립이 추가되었고 수많은 역동적인 배경음악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온갖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라이브 스트리밍 잡기 그룹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제게 말도 안 되는 직책을 제안하며 갑자기 저와 계약을 맺고 돈 벌어서 전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바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히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고 네티즌들은 이미 그를 깜띵과 혼동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당신에게 합리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것입니다. 스파이의 아들도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좀 더 공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먼저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볍게 그만해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너희는 누구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야? 너희 둘이 숨바꼭질하는 걸 이제 와서 네티즌들에게 말해야 하나? 추탄 트랑히는 내 어조를 알아차리고 해고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려면 그는 말했다. 필요 없어. 너무 허세부려. 그냥 너와 내가 오래 전에 헤어졌다고 말하면 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친구야. 넌 그냥 나를 놀리려고 옷장에 숨어 있을 뿐이야. 난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와 참틴이 더 솔직해질 거야. 그러면 연설 중간에 네가 돌아서서 속였으니까 나를 용서했을 거야. 나는 다시 간청했지만 그러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내가 몰래 돌아다닌 것을 용서했다. 내 셔츠가 젖었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용서가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막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옷장에 숨었으니 그건 확실히 불법이야. 그 두 사람은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해. 살인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즉시 기도했다. 내 첫 번째 아내는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약간의 동정심도 숨기지 않는다. 탄이 계략을 막으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투옌. 나는 약간 짜증이 나고 추웠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나무는 제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예상치 못하게 그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전 게시물들이 나를 화나게 했고 나는 완전히 다운되었다. 대신 인터넷은 음모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어떤 바퀴벌레가 잡혔는지 그 남자의 다리는 마치 영이 같았다. 맞아. 어느 날 밤 두 자릿수 증가. 노래도 없고 속임수도 없었다. 강 전체가 있었을 거야. 그녀의 고양이도 있었는데 그녀가 내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고양이가 그 고양이를 키울 만큼 똑똑했을까? 화가 났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인물,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었다. 섞지 마. 이 게시물들을 읽으면서 그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제 잘못이 더 커졌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격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이 분명히 캄티엔의 반격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캄티엔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어서 배꼽이 비를 때렸고 사랑하는 아내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왕에게 모함을 당했고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차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치읓한을 사랑했지만 3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바람을 피운 것이 적발된 여성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공동 시청을 위해 고의로 가짜병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상 속 여성이 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카메라를 전혀 켜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를 도운 이 사건은 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깜띠는 원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동료 뱃사공들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여신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응원하고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그녀의 동료 뱃사공들도 저에게 찌읒한의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날 조류운전의 주요 인물이 찌읒한과 깜이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허위 고발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찌읒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항상 비밀로 해왔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확인하더라도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동료 네티즌들에게 맹렬히 맞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나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추타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찍 멈추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엉망진창입니다. 나와 싸우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많으니 상관없습니다. 몇 마디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문장 다시 묻겠습니다. 강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그를 도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추탄과 깜뛰는 파타이의 목걸이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의 귀여운 일상을 기록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는 추탄이 트럼프 카드였습니다. 이 기본적인 10단계 효과로 키스 영상을 처리한 후 저는 바로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추탄과 깜뛰는 은게티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자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노출되는 것입니다. 깜띠네 백년상은 몇 배나 더 밝아졌고 수업 후 나온 여자가 지루하고 무관심한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조차도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그녀와의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심지어 도아이에게 보복하여 보상했습니다. 팜팬들은 지루해했고 걔 제품에 질렸고 도아이의 사랑은 그녀를 화나게 해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고 깜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발차기와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사랑을 파괴하는 눈으로 낙인 찍혔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새로운 별명인 말, 인간 큰 동물을 추가하는 것도 막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로를 비난했고 그 직업은 해고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파타이는 평범한 고양이에서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파타이처럼 똑똑하고 예민하며 무엇보다 위험할 때 주인을 보호할 줄 아는 고양이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동안 저는 부자가 되어 커리어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와도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여러 광고주가 찾아와 생활용품, 고양이 사료, 모래를 샀습니다. 심지어 저를 홍보 담당자로 초대하고 싶어하는 의류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재현해서 자신들의 의류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타이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홍보 영상 하나만으로 수십 달러를 벌 수 있었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서 마스크를 쓴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받고 반쪽짜리 AT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편안하게 살았고 제 커리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우산처럼 복잡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간지러워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다시 뛰쳐나와 이번에는 큰 소리로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고양이는 제 것이고 저와 틴, 누이는 제 것입니다. 틴은 제가 돈을 주고 샀고 그걸 증명할 서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유명해졌고 그가 번 돈은 당연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재빨리 돈과 고양이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고양이에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저는 화가 나서 인터넷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내가 개인 재산을 점유하고 고양이의 생명은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버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내가 돈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각 여성에게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음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한 사람은 슈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고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나는 바람을 위해 이 빚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리 한 자루, 피곤한 정신, 병으로 가득 찬 지점까지 초래했습니다. 곰팡이, 선, 고양이 약, 심지어 호흡기 벌레가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한 돈만 수십 개의 항아리를 소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탄이 첫 반응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준 것은 그의 증오를 얻기 위한 선물에 불과했고 그는 진심으로 돈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최고의 음식과 케이블을 사주겠다고 고집한 건 저였고 덕분에 아이는 점차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용감하게 부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그건 어미 말을 알지도 못한 채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헛되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 피곤하고 졸린 줄 압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단지 개발 과정을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찌읒한 에게 돌려준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낸 모든 청구서를 즉시 폐기하고 서리와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던 개발 과정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여러분은 꽃에서 멈추고 고양이를 돌려주는 수업을 따르세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리를 맡겼는데 개발 비용만 5천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여성들의 개인 비용을 1억 원 이상 더하고 1년 동안 어머니처럼 그를 사랑했던 간호사로서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그를 위해 수백 번이나 고양이를 던진 비용도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튜르타는 총 3억 원 이상을 저에게 지불해야 했는데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고양이 피아타이가 지금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튜르타니 피아타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고 모두가 그가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팟타이를 저에게 준 후 이전에 여성들이 지출했던 비용을 모두 없애겠다고 확인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관대한 조치였지만 팟타이를 키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타협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튜르탄과 하티는 이제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각자의 길을 가고 법을 어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밥도 못 먹고 짓밟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년도 차에 못 먹고 있었는데 그는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 일은 당신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코아히우투 다치 한밤중에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무슨 문자였습니까?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2번이나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3번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저를 런워치에 초대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 셋은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의 위치를 흘끗 보았다. 황량하고 버려진 산이었고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온라인에 접속해 본 적이 없어. 레어누옥. 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 말을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와 잠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전원이 풀리기 전에 맑고 튼튼한 산줄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온갖 종류의 자기 방어 스프레이, 나무 스프레이, 그리고 땅을 암시하는 로프를 가져와 로프를 상황에 빠르게 연결하기를 바랐다. 이번 산행에서 나는 그가 무엇을 줄지 기다려보겠다는 계약서를 준비했다. 나의 전문 분야는 또한 작은 카메라 마스터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캠틴 사진을 찍었고 서로를 흘끗 보며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나를 계속 걷게 하기 시작했다. 캠틴은 여전히 내 손길에 친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거침없이 말했다. 이건 가짜야. 리 언니, 사진 정말 잘 찍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밧줄을 계속 보고 멈췄다. 그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할머니께 꼭 여기로 초대해서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를 향해 말없이 눈을 굴려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안 오면 계속 찍을 거고 카메라는 멈출 거야. 이렇게 숫자만 바뀌면 이 일은 절대 잘 안 될 거야. 오늘 여기 와서 모든 게 끝나기를, 그들이 과식하지 않기를, 입을 다물 줄 알기를 바라.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괜찮아. 너무 멀어. 사실 마지막 일은 오래전에 일어났어. 검은 양말은 어때? 할머니 고양이는 장면이 바뀔 거야. 그게 다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난 아주 강력한 사람이야. 캠티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오려 애쓰며 내 손을 잡아 작은 길로 빛을 인도하고 도움을 주며 또 다른 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노부인은 먼저 다가가 눈을 굴리며 행동할 기회를 노렸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나를 산 중턱에 있는 듯한 커다란 바위로 이끌었다. 아무런 보호막도 어떤 피난처도 없었다. 그저 조금만 발을 디뎌도 이 심연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추탄과 깜띠는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고 계산으로 가득 찬 눈빛이 마침내 행동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우호적인 만남을 갖거나 나이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자 이유는 조금 반대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높은 곳이라 사진에 잘 나올 테니까
그냥 손을 뻗으면 객실 시스템이 비워질 것이다. 추타는 말하는 동안 전문 감독처럼 다정하게 지시했다. 손을 뻗으면 주저없이 나를 밀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과 함께 무언가 말할 준비를 하고 곧바로 어미 바위를 향해 걸어갔다. 추탄이 이를 보고 매우 호기심이 생겨 몇 장의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려는 순간 그는 저를 끌어내어 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배낭에서 나오려는 막대기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추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너무 당황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흔들리며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한쪽을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악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추타는 반응할 시간도 없이 절벽 아래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깜띠는 원래 행복하게 인사하기 위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추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적습니다. 경찰을 불러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서 감옥에 가세요. 저는 단지 약간의 대답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멸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정말 뻔뻔했습니다. 추탄가 막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사작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추탄가 칼에 찔리고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체포된다면 참 티니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옳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손을 흔들어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머리를 숙여 시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고르고 유머로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청이 쓰러졌습니다. 감팅. 그가 머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이십니까? 참팅이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거의 공포로 터질 뻔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소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틴이 손을 흔들었고 남은 숨은 마치 그가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깜띠는 영혼이 구름 위로 날아가는 듯 겁에 질려 온몸이 나무처럼 떨렸고 너무 무서워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아마 그녀가 본의 아니게 경찰이 될 만큼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유 한가운데 있는 분재나무에 잡혔고 손과 발, 얼굴에만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칸과 깜띠는 여전히 저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고 왕은 제가 고의로 그를 밀쳤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계획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디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즉 출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찌읒하니 저를 차가운 곳으로 데려가 뒤에서 저를 채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의도적인 작은 음모라고 즉시 의심했습니다. 추아타는 이미 가짜를 줬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소송을 걸 엄두도 못 냈다. 나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시시마저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치 잘못된 그물에 걸린 것처럼 여겼다. 특히 그가 맞은 다음날 십이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서서 5번째 다리의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 후로 쯔탄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아마도 다시는 뚜엔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 장사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후 거의 1년 동안 쯔탄과 핫띠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듣기로는 그 후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싸웠고 핫띠는 새 부자가 되었지만 쯔탄은 많이 죽었다고 한다. 쯔탄은 그저 하찮은 일만 하며 해로운 관직을 차지하는 법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부자가 되면 승리감에 젖어 작은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은 악을 낳는다는 말이 맞죠. 다행히 우리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행운의 단어는 하품으로 바뀌더니 제 가슴 깊이 묻혔습니다. 승리의 그 날들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다만 이 행복이 또 깨질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뚜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증오에 휩싸였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는 곧바로 사랑과 증오를 상처 입히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열이 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강물이 제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깨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이 제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이 제정신을 잃은 다음 날 저는 찾아온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사라진 돈 사진과 위협적인 말과 온갖 감정이 담긴 서양 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가 돈을 주고 돈을 지불했을 때 돈의 상태는 처참하게 나빠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마른 눈물, 터져 나오거나 거의 서리와 바람만 보일 정도로 돌아오는 눈물. 며칠 동안 버려졌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쩌니 돈을 구걸하고 싶다고 썼고 돈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쩌는 해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위안을 받았다. 만약 돈이 없으면 갚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도록 돈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파타이의 가련하고 불쌍한 표정을 보니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려 한다면 다시는 내가 먼저 강도를 당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도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쩐의 번호를 보내고 먼저 연락해서 협상을 시작했다. 트루탄, 진정해. 나한테 돈만 안 주면 다 협상할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후에는 어떻게? 그래! 그래! 네가 해외로 도피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돈을 얼마나 쓸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앞날을 내다봐야 해. 솔직히 말해서 돈만 해도 탕 부이는 한마디면 벌 수 있어. 이는 이렇고 다시 만나자. 돈은 안 주면 내가 매달 인격금의 절반을 줄 테니 다 내가 해. 트루탄 노부인은 여전히 흥분한 듯 나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한 달에 수백 달러를 벌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욕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저 고양이 정말 그렇게 벌잖아. 지금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더 빨리 벌지 않겠나. 주먹을 꽉 쥐었다. 뇌는 마치 사건과 같았지만 사건은 오래되었다. 이유는 내가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아직 계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매일 한도 이하의 소액만 도울 수 있다. 당신은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것은 단지 고양이일 뿐이다. 내 말을 듣는다면 나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에 바로 재산 계좌를 입력하고 당신의 은행 카드와 연결하여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타는 오랫동안 가격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돈에 숨겨진 느낌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 3시에 나를 만나기로 했고 한 손으로는 계좌를 건네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돌려주었다. 추탄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경비원을 죽였다.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이번에는 그를 잡아서 한 구석도 무너지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추탄도 이제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항상 등을 숨기고 재산을 숨겨 제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살인범은 매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큰 돈을 벌 수 있었기에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계정에 로그인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뭔가 말한 후 즉시 막대기를 그의 몸에 꽂았습니다. 추타는 반응할 틈도 없이 총에 맞을 뻔했고 극심한 고통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등에 손을 뻗기도 전에 저는 이미 주사기로 그의 눈에 막대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추타는 몸을 흔들며 고통스러운 눈을 비볐습니다. 경찰이 즉시 달려왔고 검문소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부서의 악랄한 경찰관은 그에게 돈을 벌면 가볍게 죽을 뿐이고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상기시켜주며 매우 비참했습니다. 풀려난 후 추타는 손에 작은 종아리처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옹졸한 폭군이었던 추타는 쌀 한 톨과 학용품을 챙겨 들고 기다렸습니다. 강이나 똥을 본 것이 그의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해와 갈치를 목적으로 추타는 총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가 짐을 챙겨 이 도시를 떠나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든 파타이가 곁에 있는 한 그곳은 집이었습니다.